네, 안녕하세요. 윤진아입니다. 오늘 논문 출간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지금 음성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녹화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녹화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정리할 부분 좀 정리하고요.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산업보건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부분 정리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링크를 드릴 거고요. 이 링크는 조 교수님한테 드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링크를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출간 과정과 방법인데요. 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학위 논문 제출은 이미 커리큘럼을 봤더니 이미 많은 부분이 이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 제출은 보건대학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이제 보건대학원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그 사항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거는 학술 논문 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학술 논문이 무엇인지, 저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저널은 어떻게 선택하고, 논문 양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논문은 어떻게 제출하고, 피어 리뷰와 4번 답변을 하고, 거절, 논문 게재, 그리고 투고 비용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대학원 공지사항 대체인데요. 이거 링크가 살아있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링크를 링크를 좀 살려놓을 거 그랬군요. 네, 링크를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준서 양식, 작성 요령집, 제출 방법, 학위 논문 작성자 안내 사항이 있고요. 요거대로 학위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 학위 논문 말고 실제 학술 논문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술 논문에 이제 제출하는 분들이 생기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 논문이라는 것은 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이 있죠. 교수님, 뭐 주심, 부심. 네, 학술 논문은 동료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것은 비슷한 연구 주제의 경험이 있어서 논문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서술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논문보다는 논리가 직설적입니다. 학위 논문은 논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서술하고 여러 부심의 의견을 받아서 약간 백과사전처럼 쓴다고 하면, 이 학술 논문은 주제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고 논리가 굉장히 직설적이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담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강렬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술 논문의 종류에는 원저 연구, 리뷰 논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저 연구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독창적인 연구여야 합니다.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데요. 남이 하지 않은 연구 또는 남이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연구, 또는 새로운 가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설, 남들이 미처 연구했지만 빠져있는 구멍난 부분의 가설, 그리고 연구 방법이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가설이라도 연구 방법이 다르면 독창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단순한 분석을 했는데 좀 더 발전된 분석 방법이라든가 발전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거는 원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어 기준으로 4,000에서 6,000 단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을 합쳐선 5개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리뷰 논문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미 출판된 문헌을 고찰하고 비판 또는 건설적 부분, 분석을 통해서 통찰이나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원저 연구가 여럿이 진행이 되다면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의 연구가 누구는 뭐 백신이 좋다, 누구는 백신이 안 좋다, 이런 연구들을 다 독창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저 연구들을 모아서 그래서 봤더니 백신이 이런 쪽에서 좋다라는 연구가 한 60%, 이런 쪽에서는 안 좋다는 게 20%,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게 20%.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다수결적으로는 옳지만 또 이런 부분에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찰하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박소희 교수님께서 메타 분석과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그때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리뷰 논문을 쓰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사례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가 있는데요. 사례 연구는 실제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환자나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문인데요. 과거에 이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 수업 중에 경마장에서 폐암이 생긴, 그리고 벤젠을 사용한 백혈병이 생긴 사례가 있었죠. 그런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연구는 오리지널 아티클 원저 논문과 거의 동일하는데, 다만 주로 약물과 술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약물과 술기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랜더마이즈 컨트롤이라는 방법 또는 그 이상의 실험적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상시험 연구는 좀 따르게 하고요. 이럴 때는 IRB라든가 윤리위원회의 규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저널의 종류인데요. 저널이라는 건 뭐냐면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모아놓은 걸 잡지라고 하고 이걸 저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잡지를 만들 수 있고 누구도 잡지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CI라는 건 뭐냐면 여러 논문 잡지 중에 그나마 국제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잡지를 모아놓은 거를 SCI 저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CI 저널에 논문을 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저널에서 내 논문을 받아준 거니까 하나의 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SCI라는 게 이제 점차 논문도 많아지고 저널도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Expanded라는 SCIE라는 저널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SCI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술적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소셜 사이언스인 SSCI, 또 스코프스 저널 등이 있습니다. 저널의 종류 중에 또 KCI가 있는데요. 우선 SCI는 국제고요. 코리안 사이테이션 인덱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국내 우수 논문의 한국형 DB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CI 논문을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 논문의 95% 거의 99%가 영어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국에서의 중요한 사실들을 한국 내에서 정책으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중요하고 급한 논문들은 한국어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 KCI라는 데 내면 되겠습니다. 오픈 어세스 저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픈 어세스 저널은 원래 논문 읽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왜냐면 남의 잡지, 남의 저작권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논문이 연구가 진행되는 거는 약간 좋은 나라, 돈이 있는 나라 이렇게 된다면, 논문이 필요한 나라는 사실은 저개발 국가나 이런 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되는 곳과 연구가 필요한 곳의 지식 불평등을 줄여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산업보건 연구방법론에서도 제가 지식의 불평등, knowledge inequality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줄여준다는 좋은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는 논문 출판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상업적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논문 출판 비용이 150만 원에서 많게는 350, 어쩔 땐 400이 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이 있게 됩니다. 저널의 선택입니다. 저널의 선택은 첫 번째는 자신의 논문 주제와 맞는 저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저널이 자신의 주제에 맞는지는 주로 교신저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일저자가 주로 논문을 쓰다 보면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인용한 레퍼런스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 아티클이 많이 나온 저널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아마 고혈압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인용해서 이 논문은 저렇고 이 논문은 저렇고 저 논문은 저러니까 내가 이 빈 공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벌써 수개가 어떤 특정 저널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널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널 홈페이지마다 어서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콥에 해당하는 주제이면 또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이 어서 가이드의 스콥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저널을 찾을 때 구글닷컴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실습은 Safety and Health at Work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국내 저널인데 SCI예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어떤 요즘에 산업보건 이슈가 많죠. 어제도 바로 또 광주에서 그 공사장이 무너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슈들을 받아주는 저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이프티 앤 헬스 앳 워크 저널을 찾아볼 때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보는 거랑 구글에서 찾아보는 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혹시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정책을 하는 분들 계시면 어떤 논문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던가 기사를 쓸 때 학술적인 논문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구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 2는 뭐냐면 저널마다 에임즈 앤 스코프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임즈 앤 스코프를 찾으면 거기 어서 가이드가 있고요. 또는 서브밋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임즈 앤 스코프를 찾아서 내 논문을 여기에 투고해도 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에임즈 앤 스코프 찾는 방법인데요. 동영상입니다. 자, 우선 잠시만요. 이거 좀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네이버에다 세이프 헬스를 하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주로 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검색 사이트라기보다는 포털 그기 때문이죠. 다음 같은 데도 세이프티 헬스를 치면 네, 뭐 잘 나오지 않죠.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좀 아쉽지만 해외 저널, 국제 저널은 구글에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들어가면 저널이 나오고요. 이 저널에 보면 가이드 퍼 어서 있죠? 그걸 클릭하면 어서 인스트럭션의 뷰 가이드 어서 있죠? 맨 위에 에임즈 앤 스컵 있죠? 에임즈 앤 스컵을 좀 볼까요? 잠시만 멈출게요. 이거 크게 네. 피어 리뷰 저널이라고 나와 있죠? 동료 리뷰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논문을 받아준대요.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 좋다. Occupational Accident Disease를 좀 줄일 수 있는 논문이면 좋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논문이면 좋다. 이런 게 되네요. 그리고 어, 리뷰 페이퍼도 봤네요. 아까 그 원저 말고 리뷰 논문도 있다 그랬죠. 소 커뮤니케이션 봤네요. 소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급한 논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그리고 이때는 이제 논문을 다 쓰기보단 초록 정도 써서 내게 됩니다. 한 1500자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재서 테이블 하나 정도 만들어서 논문 내는 거고, 커멘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커멘터리 온 어전트 이슈죠. 응급한 상황. 또 케이스 스터디도 받아주고 있죠. 케이스 스터디를 받아주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케이스 스터디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스콥에 여기에 에임에 목적에 내 논문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논문을 투고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논문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양식인데요. 논문 양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커버레터, 타이틀 페이지, 앱스트랙 앤 키워드, 메인 텍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글, 피겨 앤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커버레터에 대해서는 진짜 레터예요. 이 논문을 내가 당신의 저널에 낼 건데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레터가 되는 거죠. 자, 평지 형식의 제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와 이름이 있습니다. 날짜와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고 이유, 저널과의 적합성, 사독자 추천, conflict of interest, 펀딩 소스, 보내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필립 홉크 코 에디터 인 치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Science of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이제 논문을 내고 싶으면
Dear Editor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풀페이퍼냐 오리지널 페이퍼냐 요거는 그 저널마다 달라요. 아까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오리지널 페이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풀페이퍼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쏘 가이드라인에 가서 거기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저널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내 논문의 그 타이틀을 쓰고요. 거기에 저자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연구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aim and scope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aim scope에 맞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프리라는 거는 아까 피어 리뷰를 할 과학자들을 말합니다. 피어 리뷰를 할 과학자들을 한 3명에서 5명 정도 써줍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쓰면 안 돼요. 그 블라인드 피어 리뷰일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쓰면 안 되고요. 오픈 피어 리뷰일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써도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특별호라든가 어떤 특별 저널에서는 이 레퍼런스 그 리뷰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서 주는 논문과 특별 권호가 있습니다. 보통 리뷰 논문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블라인드 리뷰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학교나 나랑 논문을 같이 쓴 사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퍼블릭 헬스 부분이나 굉장히 좁은 스콥을 갖고 있는 논문들에서는 누구라든 비슷한 사람이 리뷰를 하게 돼요. 이럴 때도 리뷰를 쓰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챙겨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리뷰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리뷰를 하진 않고요. 에디터가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Conflict of Interest, Knowledge, Funding Source, 돈의 문제, 저자 간의 싸움의 문제, 오리지널티, 커피라이트, 권리의 문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보내는 사람의 메일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커버링 레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틀 페이지인데요. 이 타이틀 페이지라는 거는 논문을 제출할 때 타이틀 페이지라는 걸 제출합니다. 이 타이틀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 그리고 저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 테이블에는 이거는 리뷰하는 사람한테 이 타이틀 페이지를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리뷰하는 사람이 타이틀 페이지를 받으면 그걸 갖고 뭘 하겠죠. 어떤 걸 하냐면 주로 내가 아는 사람이네 잘 주겠다 못 주겠다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페이지는 리뷰한테 주지 않고요. 여기에 각자의 저자와 학위 같은 걸 적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 타이틀이라는 걸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논문에 보면 occupational noise exposure와 hypertension using market이죠. 그러면 러닝 타이틀은 noise exposure and hypertension 이렇게 짧게 해서 러닝 타이틀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언해야 될 것들을 이제 두게 되죠. 주로 나는 어떤 이해 상충이 생기지 않다 이 논문에 대해서 어디서 펀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담배 건강 이슈를 논문으로 쓰는데 담배 회사로부터 펀딩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야 됩니다. 그러고 뭐 상관이 없더라도 펀딩을 받았으면 감사의 글에 적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런 거죠. 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 그때 수업 때 아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에 연구를 갈 때 펀딩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받았으니까 의과대학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conflict of interesting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쓸 때 노동부로부터 펀드를 받은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써야 되겠죠. 자, conflict of interest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 참고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이해상충 관계를 다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olitical한 그러니까 그 약제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슈나 그리고 학문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인데요. 이 감사의 글은 all person이
여기 저자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이 논문을 출판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데이터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줬다든가 아니면 영어 교정을 받았다든가 이 논문의 큰 흐름과는 관계없지만 감사의 글을 써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funding must also be stated 여기다가 펀딩을 써야 됩니다. 안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았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앱스트랙트 앤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 양식을 검토할 때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앱스트랙트는 보통 그 앱스트랙이 있고 키워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앱스트랙 키워드는 리뷰 아티클, 오리진 아티클, 케이스 리포트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요. 주로 250단어 정도예요.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절트, 콘클루전. 저널마다 어떨 때는 에임, 메소드, 리절트, 콘클루전, 리미테이션. 어디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콘클루전, 리미테이션. 뭐 이런 방식으로 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마다 찾아 들어가서 어서즈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보고 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갔던 거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자기 맘대로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메시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가서 클릭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하이퍼텐션이다 그러면 하이퍼텐션은 메시텀이 맞아요. 근데 뭐 제가 하는 플랫폼 레이버다 이런 메시텀이 플랫폼 레이버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플랫폼 레이버를 쓴다든가 아니면 긱 이코노미 워커, 인포멀 워커 이런 건 메시텀이 있어요. 인포멀 워커라는 단어로 써줘야 되는 거죠. 앱스트랙트는 오브젝트,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전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커버레터 있는 논문을 좀 가져볼게요. 이때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고 인트로덕션, 에임, 백그라운드 저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이 있는데 하이퍼텐션이 직업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고혈압을 일으킨지 연구가 잘 안 돼서 난 하겠다. 메소드는 몇 명의 대상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결과는 그래서 결과는 이러쿵 저러쿵 저랬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랬더니 결국에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라는 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occupational noise, hypertension, health checkup, workers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메인 텍스트입니다. 메인 텍스트인데요.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레퍼런스가 됩니다. 메인 텍스트 단어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메인 텍스트의 단어가 4,000자 미만인 저널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저널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글을 쓰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제가 오리지널리티와 논리의 직설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 쓰지 않습니다. 메인 텍스트에 테이블을 넣는 저널이 있고요. 따로 빼는 저널이 있습니다. 따로 빼는 저널은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블라인드 리뷰인 경우에 저자 이름 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블라인드 리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타이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자 이름을 넣고요. 메인 텍스트에는 저자 이름 등 저자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감사의 글이나 COI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죠. 표와 그림을 따로 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표는 주로 워드 양식에 수정 가능한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그림의 설명만 피겨 앤 레전드라는 상태로 넣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림 자체는 해상도가 300 dpi 크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이제 또 찾아보시면 있고요. 주로 300 dpi 크기로 제출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논문을 제출하는 실습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수업은 일찍 끝날 텐데 이 수업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계정을 만들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습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상도 좀 높일게요. 네.
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쏘로 로그인을 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저널에 들어갑니다. 저널에 들어가면 서브미너 매니스크립트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면 서브밋 뉴 매니스크립트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티클 타입을 적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적는다고 그랬죠? 오리지널 아티클이 주된 거고요. 리뷰 아티클, 케이스 리포트, 쇼 커뮤니터리, 에디토리얼 레터. 이게 레터가 에디토리얼 커멘터리, 에디토리얼 레터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쇼 커뮤니케이션가 프리리미너리 리포트 정도 제출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데 ORCID라는 걸 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ORCID를 해볼게요. ORCID는 뭐냐면 각 저널마다 자기의 고유한 이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디 같은 거를 자동한다 보면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태치 파일인데 이때 준비된 파일을 올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올려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제 집이라 딸 컴퓨터라 오빠가 딸 별명을 줘놔가지고. 네, 메인 매니스크립트 올렸고요. 또 어떤 거 올려볼까요? 보통 커버링 레터 올려야죠. 네, 이거 올리고 하나 더 올려볼게요. 커버링 레터. 네. 자, 그럼 제가 이게 타이틀 페이지는 어소 디테일이라고 돼 있죠? 네, 어소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매니스크립트입니다. 매니스크립트니까 저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커버레터. 요게 이제 타이틀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뭐 컴플리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타이틀 페이지 더 해야죠.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어떻게 이제 고민할지가 고민이 되는 거고요. 자, 리뷰어 정하는 거죠. 리뷰어를 여기서 넣어서 한 3분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우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위에 All Fund Source have been acknowledgement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를 다 썼다. 나중에 COI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Competing Interest Statement 여기 써야 되죠? 그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단어 몇 개냐고 했죠? 4,000개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이제 각각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논문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리뷰어 하나 넣는 거 연습해 볼게요. 리뷰어는 서제스트라서 아마 저를 한번 넣어볼게요. 진아윤. 저는 리뷰를 많이 해서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연구자는 뭐 이 정도 연구의 전문가다 또는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커멘터리에 넣고 아무거나 씁니다. 그다음 매니스크립트 데이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예,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PDF가 만들어지고 제출이 되게 됩니다. 자,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실습이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실습하는 시간을 수업은 이제 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있으면 끝나는데요. 그 외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투고했어요. 그럼 주로 6주에서 3개월 이내에 피어 리뷰 결과가 옵니다. 메이저 리비전이라는 게 있고 마이너 리비전이 있어요. 메이저 리비전은 논문의 전체적 수정, 방법론 및 결과, 토론의 수정이 다 돼야지만 이제 이게 논문이 출판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이너 리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문법이나 오타 정도 수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 리비전이 오면 논문이 출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터 포 리스폰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독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만드는데 워드에다가 author's response to the editors and reviewers comment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학생하고 쓰고 있는 건데 2-year prospect cohort study인데 어떤 장애에 따라서 우울증이 생기는지 여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에디터와 리뷰어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 7장 해줬어요. 너무 많은데 말은 이렇게 써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This commentary have been very helpful in reshaping and manuscript. 우리 논문을 어떤 잘 만드는 데 도움이 돼서 당신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쓰면서 이제 다음같이 씁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테이블 1을 했는데 토탈 파스티 그러니까 전체 연구자를 넣고 했는데 이제 2년 후에 연구자들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구구절절히 쓴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이언틱 리포트는 약간 사이언틱에서 공대 스타일,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이에요. 좀 더 우리가 대부분의 논문이 SCI는 공대 스타일, SSCI는 사회학 스타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SCI는 굉장히 자세히 써야 되는 반면에 이런 SCI는 직설적이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너 너무 구구절절히 썼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리무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실제 논문에 리무브를 하면 됩니다. 좀 복잡한 부분도 있죠. 콕스 프로포션 하자드 모델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썼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저러다 보니까 저렇게 돼서 우리 이렇게 썼으니 좀 잘 이해해 달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걸 바꿀 순 없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절이 올 수도 있고 수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거절은 첫 번째 저널의 방향과 다르면 바로 거절이 옵니다. 이거를 데스크탑 리젝이라고 하는데요. 논문을 투고한 다음에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논문 투고하고 좋다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이 다리 위에서 저널이 방향과 다르다고 리젝이 온 거죠. 한 3시간 만에 거절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 3개월 있다가 거절이 온 적도 있어요. 논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바로 또 거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 논문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제외되는 경우도 이제 거절이 옵니다. 또 표절 및 중대적 사유가 있을 때도 거절이 오게 되죠. 자, 이런 중요한 방법으로 거절이 오게 되고요. 거절이 오더라도 몇 가지 코멘트가 좀 있어요. 그럼 그 코멘트를 좀 같이 보고 누가 의견을 줬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해보면 되겠죠. 자, 논문 출판 결정입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억셉트 레터가 오는데 억셉트 레터가 오면 축하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논문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라든가 마이너 모디피케이션이라든가 숫자 틀린 거 한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피를 냅니다. 이게 퍼블리케이션 피가 오픈 액세스가 아니더라도 내는 곳이 있고 무료인 것이 있어요. 이 퍼블리케이션 피는 오픈 액세스가 아니어도 뭐 한 50에서 100만 원까지 내고요. 오픈 액세스인 경우에는 150에서 한 350, 많게는 400까지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투고 비용은 오픈 액세스는 굉장히 많이 들고요. 컬러 프린트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논문을 쓸 때 이제 이 일저자가 레퍼런스를 보고 이 논문에서 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픈 액세스인지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사실 좀 웃기지만 이제 이 논문 투고 비용을 논문을 많이 쓰면 저희가 금액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지식을 널리 펼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상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를 할 때는 꼭 교신 저자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인쇄본 요청은 주로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DF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쇄본 요청에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0만 원 이상 또는 20에서 100만 원 이상 더 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컬러 프린터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컬러 프린터 여부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오픈 액세스는 컬러로 나오고요. PDF는 컬러가 아니어도 되고 요즘에는 PDF로
누가 논문을 보는 사람이 거의 적기 때문에 컬러 프린터를 체크하면 돈이 많이 나가고 뭐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학술 논문 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술 논문의 특징의 설명이다.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학술 논문의 특징 중 하나인 모모 검증, 하나는 모모 검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모란 비슷한 연구주의 경험이 있어 논문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서술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거 쓰시면 되겠죠? 저널의 정책인 블라인드 리뷰인 경우 메인 텍스트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였죠? 네, 블라인드 리뷰니까 저자 이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논문 양식입니다. 독창적인 연구로 가설, 연구 배경, 연구 방법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결과 해석, 논의, 시사점 등이 들어있는 연구는 무엇일까요? 네, 맞추시면 되겠죠. 과거 산업보건 수업도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직업환경보건의 흐름도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헬시 워커 이펙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다음 그림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하면서 질문도 받고 그리고 실습도 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요.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한 40분 정도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아까 말한 오쏘 가이드라인 들어가서 찾는 방법 그리고 투고하는 과정 그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투고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실습을 해주시고 정리하시고 저는 또 좋은 기회에 좀 뭐 실시간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 뵙기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